안녕하세요. 레드앤블루입니다. 2022년 8월 6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인데요. 나스닥 100은 뭐 60일선 돌파하고 100일, 150일, 현재 60일선도 돌아섰고 100일도 돌아섰고 그 위에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의 상승 영향으로 저희 나라 장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60일 돌파하고 100일 돌파하고 120일, 150일 이동평균 언저리에 있는데 현재는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170요 부분에서 어떠한 저항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당장은 어떤 지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많지 않고 이제 8월 10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에 어떤 방향이 좀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추세는 상승으로 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60일선 돌파하고 100일선, 150일선. 그러니까 미국 장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해 종합. 중국은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중국은 이 3,400을 돌파하지 못하고 또 빠르게 흘러나온 이유를 현재로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3,200 지지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추세를 돌릴 수 있겠으나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 전저점인 3,000까지도 빠질 수 있겠는데 아무튼 중국은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지금 미국과 상당히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대만과 대만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대외적으로도 좀 시끄럽고 내부적으로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내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지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됐으면 예, 여기서 된다면 이렇게 예, 아니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중국은 현재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힘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인데요. 독일은 이제 60을 돌파하고 100일선인데 나스닥보다는 조금 약합니다만 그래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은 중국을 빼고는 완만한 상승 또는 강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홍콩 항생도 이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참 애매한 상황인데요. 일단 요 19,300, 19,300의 저점을 붕괴하지 않는다고 하면 쌍바닥 이후에 3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장 좋기 때문에 뭐 지금 항생은 매수를 해가지고 19,300을 손절 라인으로 보고 매집을 해서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홍콩 항생이나 중국도 세계 시장에 반대로 가진 않을 거라고 봤을 때 이 가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코스피 지수는 2300을 강한 지지를 받고 쭉쭉 올라와서 2400 돌파했고 현재 2450 그리고 2500까지 돌파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요일날 현재 그래서 지수가 선물지수가 327.35 327.35니까 요 언저리 있죠. 그랬을 때
종합주가지수는 2490 정도 되는데 금요일날 요 330을 돌파하지 못하고 328.75 중간값 정도까지 터치하고 내려와서 시가를 약간 이제 붕괴하고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나라도 현재 추세적으로는 60일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60일이 위에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60일이 강한 지지 역할은 당분간은 해줄 거라고 본다면 당장의 어떤 급락은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미국이 완만하게 계속 8월 10일 이후에 상승한다고 하면 저희도 2003 선물 가격으로 335, 337.50, 이 부분이 되는 2550에서 2550이 되면 여기 요 라인이죠. 120일 이동 부분까지 한번 터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2550, 종합주가지수는 2250이고 선물로 봤을 때는 335에서 337.50이니까 현재 지수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선물이 상승한다 하면 목표가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여기서 맞고 떨어져서 좀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돌파하고 급락이 나와버리면 또 쭉 흘러가지고 60일선까지 밀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가지수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금리는 점진적으로 또 미국이 9월달에 또 0.5%나 0.75%를 상승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식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3200이나 3000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550을 목표가로 두고 대응할 수 있겠는데 일단 60일선은 지키고 계속 가격이 위에 있으면 뭐 이걸 믿고 그냥 상승 포지션으로 가면 되고 60일선을 또 붕괴한다고 하면 지수의 추가 하락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돌발 변수, 뭐 중국이 대만을 진짜 실제로 침략해버린다. 그럼 상당히 돌발 변수가 돼서 지수가 확 빠질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닌다고 하면 현재 이런 추세가 급락이 오고 지수의 강한 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 50% 정도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550, 335, 347.50까지는 올라가겠으나 그 이유는 조금 강한 저항에 의해서 조금 가격이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원유인데요. 원유를 이제 들고 온 이유는 8월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원유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이니까 7월달 한 달 동안 9점 마이너스 9.5% 하락했다는 걸 이 가격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 원유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낮은 좀 더 낮은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6월달 주봉인데요. 월 주봉인데 6월의 최고가에서 7월 30일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18.27% 정도 하락했다. 물론 이제 6월 최고점이 아니라 평균값에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 6월달이 나왔겠지만 7월달도 뭐 최고점으로 봤을 때는 18.27%는 하락했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당연히 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는 한 6.75%,
예,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좀 가격에 근접한 물가지수에 근접한 원유의 가격에 반영되는 0.675% 정도 반영이 돼서 하락이 될 것이다. 근데 현재로서는 더 하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8월 물가지수도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인플레 피크 아웃이 설득력을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FOMC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이 어떤 아주 강한 기조로 계속 올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좀 올리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멈춰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올릴 건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주식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은 시장에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이제 은행권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주가가 오르려면 사고자 하는 돈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은행에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 9월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종가는 327.35 주봉인데요. 보시면 꾸준하게 양봉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주봉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330을 돌파해야지만 아까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린 335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35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2550 정도의 부분에 주가가 종합지수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분봉입니다. 30분 분봉인데 이거는 앞전에 7월 옵션에서 이렇게 상당히 이때는 변동성이 이거 엄청 컸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승을 하지만은 변동성이 적으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작게. 여기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좀 대응하기 좀 힘들었는데 추세가 307을 기준으로 쭉 계속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고 주간 기준으로 이제 5.5포인트, 3.6포인트, 3.9포인트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3.9포인트, 3.6포인트는 적게 움직인 거죠. 지수가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 움직인 캔들, 70캔들로 봤을 때 이 정도 움직여 봤다면 점진적으로 천천히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이제 이 값으로서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장은 미국이 급등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고 미국이 급락하더라도 천천히 따라가는 약간의 그 변동성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월물 금요일 마감 시세포인데요. 보시면은 종가는 327.35. 콜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회귀해가지고 여기 327.50에서 후세 현재가가 콜의 현재가를 잡고 2.65 위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옵션 8월물이 307.50에서 급락을 해가지고 302점 찍고 다시 돌파해서 327.50 20포인트 현재 상승에 있는데 20포인트의 상승은 상당히 큰 값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옵션 7월물이 4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당히 큰 폭의 하락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서 20포인트 정도 이렇게 쉽게라기보다 가격을 움직임을 줬는데 일반적인 급락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상승의 20포인트 월물에서 내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까지 4거래일 남았습니다. 월, 화, 수, 목
이렇게 남았는데, 현재 327.3오고 야간이 이제 나스닥이 빠지면서 좀 밀렸는데, 그래도 325를 지키면 320을 지키면 지금 현재 이제 60일선에 강한 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61선을 이제 붕괴해버리면은 더 밀려버릴 수 있지만 밀리더라도 320, 322.50에서 지지를 해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의 지수에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일단 이제 옵션 8할물이 307.50에 시작해서 콜은 19.75, 푸선이 이제 제로로 수렴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20포인트 이상 가면서 7에서 시작했는데 19.25니까 12 선물 기준으로 1200틱을 모은 거죠. 네, 상당히 이제 좋은 수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교 그래프에서도 이제 요 가격이 중요하겠다. 월요일날 요 가격의 싸움이 야간에 풋이 이겼지만, 풋이 이겼고, 이게 325 근처로 지금 326 근처로 왔기 때문에, 지금 302.35에서 더 빠지겠죠. 그러면 325에서의 싸움이 중요하다. 325의 콜 현재가와 327.5의 풋의 현재가의 싸움도 중요하고,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은 3.90과 2.65의 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디 반등을 주든지 아니면 밀리더라도 325에서 반등을 줄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기준을 잡고 시장에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간 종가. 비공 지수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연준이 이제 9월 20일, 23일인가 24일 날 금리를 빅스텝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다라는 예상으로 확 빠져버렸어요. 진짜 순식간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장 시작하고 나서 많이 이제 거의 뭐 출발 가격으로 갔는데 다시 밀어버렸고, 현재 가격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날 뭐 이게 수렴하고 다시 조금씩 올라오겠죠.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뭐 이 값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래도 8월 10일까지는 큰 미국장이 크게 움직이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얘들도 뭐 굳이 먼저 어떤 시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값이 나오기 전에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 움직이면 재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현재 가격을 홀딩하면서 3월 10일까지 갔다가 그때 지수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또 다른 대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현재로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재이면서 이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종가는 저희 나라도 이제 9시 반에 폭락할 때 같이 따라 빠졌다가 다시 23시, 11시, 12시 반, 10시 반에 시작하죠. 22, 30분 시작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올라갔는데, 미국이 오르고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올라갔는데 다시 빠지니까 또 따라 내려갔고, 거의 뭐 추종합니다. 야간은 미국을 거의 추종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낮보다는 야간 매매가 더 조금 쉬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간은 항생이나 중국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326.10 1.25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이 지수 야간장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오기 때문에 선물 13,500이면 좀 거래량이 많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또 거래량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시세표는 미결제 정감입니다. 미결제 정감을 봤을 때 332.50과 330을 기준으로 327.50 금요일날 쭉 올라가다가 328.75에서 맞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현재 여기 이제 미결제 정감이 마이너스 된 거는 일단 콜이 상승하다고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수를 했던 것들이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런 계약수들은. 콜은 올 때까지 왔다. 이제 만기가 왔기 때문에, 만기가 오면 이제 급속도로 이런 프리미엄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아마 요 줄어드는 것은 콜 매수 물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풋의 경우는 좀 늘어났는데 보통 만기가 오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지수에 따라서 요 값들이 제로로 수렴하기 때문에 물론 매수도 있겠지만 매도의 물량이 많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뭐 줄어드는 거는 이미 이제 0.05까지 왔기 때문에 시세는 다 분출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팔고 요 위로 올려서 매도를 쳐서 만기에 더 수익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자 332.50과 330 그래서 콜에서 청산 수익 청산이 나왔고 여기도 뭐 요까지 정도는 매수 무도가 있다고 봤을 때 이쪽 라인은 일단 327.50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인 물량이 크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매도 물량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쪽 그 매도 콜의 매도 물량의 분기점인 332.50 요 부분이 만기일 때의 어떤 종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는데 지금 뭐 327.50, 327.35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326.10으로 했을 때 그러면 327.20 아래로 갈 텐데 그럼 325에서 반등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327.5를 돌파하고 8월 10일 날 미국의 어떤 지수 영향으로 미국이 위로 간다고 하면은 저희 지수도 뭐 327.50에서 330, 332.5, 뭐 5포인트니까 이거는 뭐 우습잖아요. 5포인트면. 5포인트면 지수를 한 뭐 5, 3, 15, 한 2포인트 정도 지수가 상승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나눠서 올라가는 거니까 327.50에 조금 더 위로 330으로 붙여버리면 332.50도 뭐 그렇게 어려운 가격대는 아니고 여기서 붕괴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325가 붕괴되면 그래도 322.50이나 320은 반드시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뭐 만기 때는 요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흐름은 일어나기 힘들다. 근데 보통 옵션 만기 때 야간에 미국에 좀 큰 이벤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그게 좀 꺼림칙하긴 한데 근데 뭐 피크아웃이 인플레 피크아웃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이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안 하더라도 이제 이제 조금씩 가격이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도 생각하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좀 큰 폭을 0.75가 아니라 0.5로 올린다든지 0.25가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데 봤을 때 지금 월요일 날 327.50 아래 시작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줘서 종가는 330에서 332.50이 되지 않을까. 반대가 된다면 빠지면 322.50, 320, 많이 빠지면 320. 근데 뭐 이 정도면 지금 뭐 월간 한 3.6, 3.8 이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5포인트면 여기 아래로 5포인트, 위로 5포인트 이러면은 뭐 크게 뭐 이 값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한 5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움직임이 상당히 변동성이 작았기 때문에 만기라고 해서 변동을 주더라도 이미 포지션들은 다 이렇게 이 가격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봤을 때는 뭐, 예, 뭐 330, 332.50이 현재로서는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값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 CPI가 발송됩니다.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일 오후 9시 30분. 제 예상치가 전일 8.7%, 9.1에서 8.7이니까 이제 낮아지는 거고, 근원 CPI는 뭐 일부 뭐 원유라든지 그런 걸 빼서 발표하는데, 그러면은 좀, 전달치보다는 떨어지고, 하지만 전월비보다는
금융물가지수가 좀 떨어지는데, 요 값이 이제 예상치죠. 예상치에 부합하면은, 소비자 물가 위로만 봤을 때 이거는 호재고, 또 6.2니까 또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악재잖아요. 호재와 악재가 있으면은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농업 지수에서는 호재를 악재로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뭐 실질적인 금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팩트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하면은, 아니,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죠. 금리를 뭐, 안 올리는 건 없고, 무조건 올린다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는 올 수밖에 없다. 뭐, 솔직히 이게 뭐, 떨어져도 호재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제 옵션 만기가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요 값을 발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 빠졌다가 올 수도 있고, 오르면 아예 그냥 계속 추세를 이어가면서 계속 밀어서 올려버릴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날 비농업 지수도 밀렸다가 올라갔는데, 다시 밀어서 다시 수렴으로 가는데, 10일까지는 다시 땡기서, 금요일 시작 가격까지 올려버려서, 거기서 다시 이제 시장에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워낙 뭐 변동성이 커가지고, 예. 아무튼 8월 12일 야간 이때 미국의 시장의 움직임 중요하다. 추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한국 시장에서 추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제 지표가 되겠고, 미국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간은 327.35, 야간 327.5 하락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325죠. 325 시가 325 시가 325. 예, 320 위로 가면 매수, 공개하면 매도. 그렇게 하면 되고, 풋 매수, 콜 매수. 325. 제일 중요한 325 안 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매수예요, 그러면. 시가 그러면 325 안 오면은 시가 돌파니까, 돌파나 지지니까 무조건 매수죠. 325가 오면은 시가 붕괴할 수도 있고, 그리고 320 붕괴하면은 무조건 매도인데, 여기서 다시 반등 주면은 기다렸다가 시가 지지하고 시가 돌파하면은 무조건 매수.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도 이제 10일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내용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돌발 변수는 이제 중국 쪽이지 않을까. 그 외 나라에서 나올 건 없죠. 돌발 변수. 그리고 종가는 이제 상승한다고 봤을 때는 뭐 330에서 332.50, 그리고 하락한다면 322.50, 예, 이래서 325 또는 330 이렇게 예상합니다. 332.50. 예. 상승한다면 330에서 332.50, 하락한다면 322.50에서 325에서 마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레드앤플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자 하십시오.